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차의 통치를 공안 통치로 규정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내란음모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같은 대형 뉴스가 몇 달 동안 중요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린 것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기소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 최다였습니다. 30여 년 전 공안 사건을 다룬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는 것도 이 같은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2013년에 공안 전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교 남매 간첩 사건으로도 불리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고요. 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심 문제 판결은 언제 나왔죠? 올 8월 달에 국가보안법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 1심 판결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지요? 네, 맞습니다. 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허위 자백은 인정이 됐고 그래서 무죄가 난 거죠? 네, 1심에서는 그렇게 허위 자백이 인정이 됐는데 다만 이제 변호인들은 여동생에 대한 어떤 고문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검사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 변호인들은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쟁점이 약간 옮겨서 공문서를 위조했냐 안 했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유가려 씨, 그러니까 유 씨 여동생의 허위 자백은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그 여동생 친동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여동생이 허위 자백을 했는데 그 동기는 밝혀내지 못한 거고요. 네, 그렇죠. 국정원이 회유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고문을 했는지.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문서든가요? 유우성 씨의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간 출입경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출입경 기록이 이제 그 검사의 기존 공소 사실이나 이런 것들의 입맛에 맞게 좀 변경이 돼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부터 계속 검찰에게 출입경 기록을 낼 수 있으면 내봐라라고 했는데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갑자기 제출이 됐는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변경이 돼서 제출이 돼서 저희가 그 발급했다라고 하는 중국 현 공안국이나 이런 데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위조된 문서다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 지역이죠. 그 중국 화룡시라는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화룡시입니다. 네, 거기 공안국 공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 문서에 보면은 직인이 부로 찍혀 있던데요. 관리과라고 찍혀 있고요. 관리과. 네. 현재는 그 관리과가 존재하지도 않고 있고 화룡시 공안국이라는 곳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발급해준 권한이 없다, 발급해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이상한 부분은 유우성 씨를 관리하는 곳은 연길시 공안국인데 화룡시 공안국이라는 엉뚱한 데 가서 발급을 받아온 것이고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화룡시에서
공문을 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대대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던데 맞던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대대로 현재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과라고 직인이 시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들락날락했다는 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문이었던 거고요. 네네네. 네. 누가 위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검찰에 계속 이 공문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누가 입수를 했느냐, 발급 받아왔느냐를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측컨대는 검찰에서 직접 발급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국정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라인들을 통해서 발급을 받은 뒤에 저희는 이제 위조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유우성 씨의 여권 기록이 있는데 여권 기록과도 명백하게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된 것들이 위조가 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공문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요번에 이제 문서를 본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러셨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공문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 그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던가요? 그거는 수사 기록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네. 유우성 씨나 여동생이 수사를 받은 초기부터 국정원에서 그 기록을 제시했다. 다만 지금처럼 바뀌기 전 기록을 제시를 했다. 예. 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록을 달라.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1심에서는 검찰은 그 기록 자체의 존재를 부인했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그런 기록을 제시한 적이 없다. 출입경 기록을 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공격을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런 기록을 제시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기록이 조금 변경돼서 나왔다. 맞게 고쳐져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맞게 고쳐져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록이 보면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한 번 갔다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기록이 연속 3번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중국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건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잘못된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자기들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중간 부분을 바꿨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게 고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은 중국 국경지대인 삼합세관이라는 곳이 아예 근무를 안 합니다. 네.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명백하게 오류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서까지 다 발급받아왔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수사할 당시에 이 공문서가 존재함을 그 피의자들한테 제시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정원 직원들이 변호인단을 향해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저희는 그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맞는지도 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신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고, 자기 신분들은 국가정보법이라든가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서 보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얘기는 이쯤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 2013년 공안 정국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한 기소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최다였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2월 기준으로 102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증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100명이 넘는 것은 10년 이래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몇 명 정도였죠? 그때는 제일 적을 때는 29명 정도였고 40명, 50명을 크게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이른바 지금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북몰이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북머리를 하는 그 근저에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 뭐 불법 선거니 부정선거니 이런 문제들과 네. 이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서 네. 국보법 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올해 그 검찰이 기소한 대표적인 국보법 사건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좀 대표적인 사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국을 완전히 흔들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사건에서 지금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라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노태우 정권이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범죄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범죄자는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같은 형국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 범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발생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떠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단속을 하면 당연히 적발 건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범죄가 더 많았었던 것처럼 내지는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공안몰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간첩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인데도 이걸 가지고 마치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라고 몰아붙여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또 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검찰에서는 공안 검사들이 속칭 잘 나간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긴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사정기관의 핵심 라인들을 보면은, 네. 공안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안통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북 척결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최근에 검찰 고위 간부의 이제 상당수가 공안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당연한 결과나 이런 예상들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줄 만한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던 그 김순환 전 수원지검장이 예.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 공안 정국의 정점을 찍었던 그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총책임자가 검찰 내에서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일종의 이런 공안 정국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충분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생각 없는 검사들에게는 이런 일 하면 승진한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죠. 네. 자, 최근 10년간 국보법 기소 건수가 가장 적었던 때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로 알고 있고요. 네. 이때가 한 29건 정도였습니다. 지금 올해로 치면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예. 아마 이때 좀 기소 건수가 적었던 이유가 남북 관계가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점도 작용을 좀 하긴 했겠지만 그 당시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안정감 있는 사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걸맞게 정부도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은 전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네. 정부와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몰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공안 정국 자체를 공안 사건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가보안법 기소 사건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져서 사건 수가 네. 아무래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네. 이때는 뭐 좀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기소됐던 29건 혹시 네. 무죄 선고난 것들이 있었나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을 아무래도 명백하고 현존한 어떤 위협 세력들, 위험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뭐 지금 기소된 사건 중에 4건 정도가 뭐 전부 무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정도의 100위권에서 4건 정도가 무죄 받았다라는 것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도 무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이렇게 무죄가 높은 이유가 결국에는 검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실 수사를 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가는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검사는 뭐 무죄를 받더라도 일단 지금 사건을 빨리 사건화해서 기소하자. 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뭐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안 검사들이 좀 홀대받았다라는 좀 뭐 평가들을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들어서는 공안 정국들이 형성되고 공안 검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무리하게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 받더라도 나는 어차피 승진한다. 이런 뭐 생각들이 좀 균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요. 네. 국보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들이 뭐 어차피 지금 현행법이니까 위반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렇죠. 위반하고 있는 정도가 네. 이렇게 막 수치가 급증하고 우리 네. 공권력이 그쪽에 집중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험한 수준인가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변호인에서 네. 그 차동영 경감인가 그분이 이제 간첩 사건을 조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빨갱이가 진짜 그렇게 많으면 대한민국 이미 망했다. 예.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게 제가 좀 기억이 남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대사요. 예. 네, 물론 이게 영화였고 뭐 30년 전이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대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공안의 어떤 그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만큼 예.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되고 아니면 그 서민들의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될 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비판하는 것들을 다 공안으로 몰고 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정부의 어떤 태도가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뭐 다른 사안입니다만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올해 대표적인 공안 사건 이석기 의원 그 내란 음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쭉 지켜봐 오셨죠? 네네.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뭐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과 상당히 유사점들이 있는데요. 그 유사점의 대표적인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공안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거의 국정원이나 검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술은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작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석기 의원 사건을 초기에 국정원에서 언론 보도할 때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을 뭐 대대적으로 원문까지 다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흘렸죠. 네. 네. 실제 재판에서는 그 녹취록이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복사본이나 이런 것들만 존재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자라고 했던 사람의 진술도 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이런 소위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형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한 것 자체도 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 진보 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항상 국가보안법의 거의 모든 범죄는 형법으로 가능하다가 예. 주장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국보법 폐지 논란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법률적으로는 내란 음모가 과연 성립될 것이냐, 이 부분이 기소되기 전부터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법률가들이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용기 있는 판단과 명확한 법리 해석을 내려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집중 심리를 해서 일주일에 네 번씩 4번 정도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월 달 안에 통고가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2013년 공안 정국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